안녕하세요. 김주근입니다. 10월 12일 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마감 시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죠. 이때까지는 제가 영상을 만들고 그것을 편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는 이런 과정을 택했었네요. 마감 시황 같은 경우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어차피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하여 내일부터 이번 화요일부터는 아예 마감 시황을 라이브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바로 들을 수 있도록 라이브로 좀 그동안에 연습을 좀 해가지고 과연 화요일 날부터 가능할 잘 매끈하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라이브로 마감 시황을 방송할 예정입니다. 시간은 장이 끝나자마자 3시 반 땡 하면은 그렇고요. 조금 뜸을 들여가지고 3시 한 40분에서 45분 사이에 준비를 끝내고 바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형식은 똑같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녹화해서 올려드리는 거를 그냥 라이브로 올려드린다는 거고요. 물론 그런 다음에 다시 그 라이브로 한 영상을 모아가지고 다시 보기가 올라갈 테니까 뭐 늦게 보시더라도 상관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루 종일 움직임을 빨리 듣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라이브를 하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려드립니다. 자,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부터 시작해서 나스닥 지수가 나와 있네요. 코스피 지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장의 움직임을 주감 살펴봅니다. 코스피 지수 올랐죠, 그죠? 워낙 해외 시장에서 나스닥 금요일에도 올랐고, 그리고 오늘의 장중에 나스닥 선물 지수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상승세, 뭐 큰 상승폭은 아닙니다만은 나타내었고요. 외국인들도 매수세, 기관들도 매수세 등택으로 주가는 오르긴 하였습니다만은 사실은 차트제이들이 보았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움직임은 글쎄요, 뭐 플러스 되었다는 것은 나쁘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만은 썩 그다지 화끈한 상승세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그죠? 오늘 같은 경우에 보다시피 이제 도지가 달렸습니다. 금요일 날에는 음선이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차트상으로 십자형의 도지가 달린 상태입니다. 도지는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종종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종종 지지선이나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더더구나 상승세의 막바지에 나타나는 도지는 통칭 저녁별이라 그래가지고 이브닝 스타라고 해가지고 소위 그날을 꼭지로 해가지고 화려하게 추세가 돌아서는 변곡점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일단은 염두에 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제가 반등 장세가 거의 다 왔다라고 하니까 말을 애매하게 해가지고 그죠? 주가가 더 올라가면은 그 봐라 전고점에 다 왔다고 말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비급한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치사하게 말을 애매하게 했다가 그죠? 올라가면은 그 봐라 내가 올라간다 그러지 않냐, 내려가면은 그 봐라 내가 내려갔다 그러지 않냐 라는 식의 비급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간다 그러고 내려가면 내려간다 그러고, 근데 종목 같은 경우에도 동그라미인지 X인지 바로 표시하지 애매하게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르면 모른다 그러죠. 모르면 모른다 그러지 말을 애매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뭐라고 말합니까? 뭐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차트가 금요일 날에는 음선이었고 계산가부터 시작해서 밀리는 쪽으로 나타났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계산가하고 마감가가 거의 비슷한 도지형으로 나타난 걸 봐서 해외 장세는 여전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장세는 슬슬 꼭지라고 말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뭐 당장 내일이나 모레나 금방 뽀록이 날 테니까, 그죠? 금방 뽀록이 날 테니까 뭐 여기서 내가 언제 그랬냐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어떻게 될까죠? 그래서 저는 좀 불안하다. 이제 그 반등 장세가 거의 다 온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 그렇게 말씀드리는 근거 중에 하나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게 스토캐스틱이 거의 매도 신호까지 왔다는 이야기죠. 코스닥 지수 마찬가지로 K 라인과 D 라인은 사실은 이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파란 색깔의 D 라인이 95.37인데 빨간 색깔의 K 라인은 94.15가 나오고 있으니까 현재 K와 D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데드 크로스라는 이야기입니다. 매도 신호라는 이야기입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뭐 플러스 0.2%로 마감되긴 하였습니다만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다지 차트 상으로 봐서 그림의 형태는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의 다 왔다. 이제 상승 반등 장세가 대충 오늘 내일 또는 내일 오늘 내일 모레 뭐 이런 정도에서 그죠. 오늘이라고 단언할 수 없으니까 한 어쨌든 간에 조만간 오늘이든 내일이든 간에 다 왔다. 이제는 슬슬 반등 장세 끝나고 다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하락 조정 장세가 약간 이제 파동으로 말한다면 뭐 A, B 되는데 C가 나오지 않겠냐 라는 말입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자, 각 종목들 쭉 살펴봅니다. 삼성전자가 사실은 오늘 지수를 끌어올린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죠. 삼성전자가 그래도 1% 이상 오르면서 삼성전자로 인한 지수의 상승세가 삼성전자가 지수의 30%나 되니까 삼성전자가 지수를 한 0.3% 정도 끌어올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그다지 삼성전자로 봐서는 전반적인 추세의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여전히 무난한 그냥 꾸준한 상승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올랐습니다. 그죠? 플러스 4천원 올랐습니다만은 여전히 저는 이걸 갖다가 구름 아래쪽에 있으니까 반등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상승 장세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 통상 어디를 목표로 합니까? 저는 기준선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기준선은 닿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아래사이가 매수시로가 나타난 다음에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나중에 얘가 꺾이는 거지. 갈 때까지 가보는 겁니다만은 선뜻 여러분들에게 삼성바이오 괜찮으니까 사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현대차 마이너스 하고 점점점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이런 양상이죠. 그죠? 그래서 이날 우리가 장학형을 설명했죠. 그죠? 장학형 설명하면서 장학형 고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위쪽으로 매물이 많다는 신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후에 야금야금 큰 폭도 아닙니다만 야금야금 내려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카카오, 기아차, 6번째로 기아차입니다.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요. 이거는 고점은 고점대로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기아차의 RSI의 고점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우리가 크다고 보았던 카카오나 네이버나 LG화학이나 SK텔레콤에서 보았던 다이버전스의 가능성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아차입니다.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는 뭡니까? 수세가 바뀌는, 그죠? 수세가 바뀌는 결정적인 신호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이버전스가 왜 무섭냐 하면은 약간 이런 데서 추세가 더 올라갈 줄 알고 상승할 줄 알고 여기에서 잘못하면 매수하면은 고점에서 상투를 콱 잡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으니까 RSI하고 주가 움직임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하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구름 안에서 헤매다가 오늘 꽤 하락폭이 3% 정도 밀리면서 다시 구름 안에서 구름 밖으로 머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구름 안에서 왔다가 이미 추세의 균형점은 일목균형표에서 말하는 추세의 균형점은 이미 무너진 상태였는데 전환선이 꺾이고 두 개가 교차하고 후행해변 캔들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럼 주가마저 구름 밑으로 내려오고 된다면 그동안의 상승세가 이제 하락세로 바뀌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위로 반등하면서 기준선 넘어서지 못했고요. 그래서 네이버 차트 모양이 추세가 좀 무너져가는 그런 양상이어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카카오 길게 장대 음설이 나타났고요. 제가 아까 삼성바이오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락세에서 반등할 때 통상적으로 모든 균형이 다 바뀌고 출환선이 꺾이고 두 개가 교차하고 그 다음에 후행 스팬이 캔들 밑으로 내려오고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내려와서 추세가 바뀌었는데 이후에 반등한다 할지라도 이 반등은 통상적으로 1차 목표가 전환선, 2차 목표가 기준선, 그 위에 구름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컨대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에 올라가면은 반등하더라도 1차가 전환선, 그 다음에 기준선, 그 위에 구름이죠. 근데 보통의 경우에 구름까지 가는 경우는 구름을 넘어서면서 또 결국은 이제 하락세가 끝나고 오히려 더 상승하는 경우가 훨씬 더 예가 많은데 또 보통의 경우에는 대개 기준선 근처에서 걸리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보다시피 다 추세가 무너진 상태에서 아직까지 구름은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돌아서면서 뭡니까? 기준선에서 걸리는 모습이 이것도 네이버는 이미 구름 밖으로 내려왔고요. 기준선 근처에도 가보면 오다가 구름 밖으로 내려왔고 카카오는 다시 기준선의 저항을 받는 모습이어서 역시 이 모습도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LG화학입니다. LG화학 보다시피 기준선에서 딱 저항을 받는 모습이 바로 눈에 보이죠. 그죠? LG화학도 마찬가지로 모든 게 추세가 바뀌고 교차하고 후행 스프링 캔들 밑으로 내려오고 구름 안에서 헤맵니다만은 반등이 기준선에 걸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네이버나 카카오나 LG화학이나 썩 좋아 보이지 않는 양상이어서 왜 이런 종목들을 다른 쪽에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좋다, 괜찮다, 홀딩하라, 올라갈 거다, 또는 심지어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자랑스럽게 넣겠다라고 말하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시장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관적이고 긍정적인 간에 저는 현재의 파동을 현재 ABC가 X로 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내려가야 그래야 뭔가 하나가 X가 끝난 다음에 ABC가 있어야 새로운 상승이 시작된다고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겨우 이 근처 어디라고 생각하니까 ABC가 끝나고 이 근처 어디라고 생각하니까 아직도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만큼의 조정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정의 기간을 견뎌야만이 LG화학이든 카카오든 네이버든 SK텔레콤이든 이런 주식이 올라갈 수 있으라고 보여지는데 너무 기간이 길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역시 LG화학도 오늘 더구나 LG화학은 주주를 달래기 위해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밀리는 2만 원이나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LG화학의 실적을 발표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LG화학의 그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이슈가 다시 한번 주주들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 SK하이닉스 오르가면 좀 올랐습니다. 역시 구름 밖으로 나와가지고 역시 구름의 지지를 건드리면서 조금씩 반등을 모색해 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뚜렷하게 상승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구름 바깥이고 기준선과 전환선으로 보더라도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죠? 기준선 위이고 구름 위이고 후행선편도 그렇고 다 괜찮으니까 이게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올랐습니다. 아까 뭐였죠? 삼성바이오와 마찬가지로 구름 밑에서 이제 반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제자로 전환선을 넘었었는데요. 그 다음에 타겟은 기준선 정도가 되겠죠. RSI가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 올라가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RSI가 70으로 간다는 보장도 없고 중간에 언제라도 꺾일 수 있으니까 역시 기준선에 갈 건지 더 넘어갈 건지는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셀트리온 갖고 계시는 분들이 팔아라 라고 말씀할 수 있는 주장은 할 수가 없죠. 반면에 셀트리온 좋으니까 지금이라도 사세요 라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갖고 계신 분 같으면 그냥 갖고 계시는 거고요. 아니면 다른 분들은 그냥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가나 일목기준표 공부하는 셈치고 이게 아마 기준선에서 걸리나 28만 5천 원입니다. 28만 기준선에서 걸릴까 아니면 구름까지 갈까 어떡할까. 나중에 그럼 이 종목 언제 살까요? 근데 올라가서 구름 위로 다 올라가면은 옛날에 진작 살 거 이라고 후회하면서 역시 구름 위로 올라갔을 때 확실하게 추세를 확인하고 물론
기준선 위로 올라오면은 일부 타진 매수는 가능하죠. 그죠? 타진 매수는 가능합니다. 하여간 아직까지 기준선을 넘어서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안 사고 높은 데서 안 사고 여기서 사면 더 싸게 사면 되지 않냐. 문제는 기준선 위로 올라가고 그룹 위로 올라갈지 여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차라리 기준선 위로 올라가고 그룹 위로 올라가면은 새로운 상승세가 출발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래쪽이니까 아직까지는 상승세라기보다는 반등의 과정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SK하이닉스까지입니다. 셀트리온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13번부터는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지난주에 정확하게 말하면은 추석 전에 보여드렸던 삼성전기, 자화전자, 한샘입니다. 삼성전기 뭐 나쁘지 않습니다. 500원 오르긴 했습니다. 500원 올랐는데 어제는 음설이고 오늘은 또 이게 이런 돌지니까 뭐 아주 좋다라고 말하기 어려우나 그럭저럭 구름이니까 크게 뭐 왕창 나쁘다 팔자라고 할 정도는 아니죠. 그죠? 아직까지는 더 지켜봐도 괜찮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화전자 이게 그야말로 꽤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은 9% 올랐습니다. 장중에 16,000까지 올랐으니까 더 많이 올랐는데 약간 상승폭을 까먹긴 했습니다만은 훌륭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죠. 이제 RSI가 보다시피 이제 70선 위로 고개를 내었습니다. 과열 상태입니다. RSI가 70 넘었다 그래서 과열이라 그래서 당장 매도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죠? 그때부터는 이제 언제라도 종종 제가 말씀드리는 볼트, 우사인 볼트가 이제 결승점을 통과했으니까 그때부터 우사인 볼트 마음대로 계속 갈 겁니다. 언제까지 갈까요? 우사인 볼트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다가 오르면 내버려 두는 거고요. 오르면 내버려 두는 거고 내리면 그때 가서 RSI가 꺾이면 그때 가서 매도하는 마이너스가 나타나면 그때 가서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9% 올랐으니까 예전에 얼마에 샀던 간에 이미 우리가 목표로 했던 10% 이상의 수익은 다 짭짤하게 났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16,000원을 팔았다. 해피하게 잘 파신 거고요. 아니면 내일이라도 더 올라가면 계속 보이고 밀리면 그도 말씀드립니다만 밀리면 RSI가 밑으로 내려올 테니까 그때는 마이너스를 보고 RSI가 꺾이는 걸 보고 매도하시라 라는 말입니다. 아마 또 이번 주에는 차익을 챙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한샘입니다. 한샘은 제가 뭡니까 무슨 아재 개그라고 막 비슷하게 했는데 한샘 때문에 그죠? 한샘 때문에 정말 한심했는데 지금은 한샘이 올라가는 바람에 그나마 한숨 났다 뭐 이렇게 제가 한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하여간 오늘도 올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안 올라가서 상당히 참 스트레스였는데 그래도 한샘이 오늘도 2% 올랐으니까 어제 금요일 날에 뭡니까 3.5% 오늘 2.16% 합해가지고 한 7%좀 올랐으니까 계속 계속적으로 닷새 동안 연장을 올랐으니까 뭐 나름대로 체면은 충분히 채렸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RSI가 70 넘었습니다. 아까 뭐였죠? 아까 삼성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 RSI가 70 싹 넘었다 해서 당장 팔 건 아닌 게 한샘을 보면 알죠. 한샘 같은 경우에도 보다시피 연할 그죠? 어제입니까? 금요일 날 10월 8일 날 금요일 날 RSI가 70을 넘었었죠. 그죠? 팔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좀 더 봐야 됩니다. 얘가 그 다음 날 오늘 들어갔잖아요. 그죠? RSI가 72잖아요. 그러면 안 파는 거야. 계속 버텨. 그 다음 날 내일 또 올라. 그냥 또 올라. 그럼 RSI가 또 위로 올라가죠. 그럼 계속 버텨요. 즐기다가 그 다음 날 근데 밀리면 밀린다 그러니까 싫은 모양입니다. 내려오면 RSI가 이렇게 뭡니까? 꺾일 테니까 70m 내려올 테니까 그때를 매도의 타이밍으로 보시라. 아직까지 계속 가지고 계시라 라는 말입니다. 삼성전기나 자화전자나 한샘이나 이 세 종목은 그래도 제 체면을 살려주는 종목이어서 뭐 저도 목에 힘주고 가봐라
올라갔잖냐 라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 자 이제 어제 이제 월요일 날 장이 시작되기 전에 주말에 보여드렸던 세 종목, 한국전력과 파트론과 삼성의 SDI는 이것도 지난번에 한샘이 그랬던 것처럼 초장부터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자, 파트론입니다. 댓글에 댓글이 이게 뭡니까? 구름이 얇은 종목을 추천한다는 이야기는, 구름이 얇다는 이야기는 지지력이 약하다는 이야기인데, 그죠? 지지력이 약하다는 얘기인데, 지지력이 약한 종목을 왜 추천하냐? 지지력이 튼튼하고, 구름이 튼튼한 거, 이런 거, 구름이 튼튼하죠, 그죠? 튼튼한 종목, 약간 이럴 때, 이런 종목을 추천하면 되지 않냐라고 댓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뭐, 충분히 의문이 갈 거라는 거는 이해합니다. 왜 이런 종목을 추천하지 않고 이번에 왜 구름이 얇은 종목을 추천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구름이 얇으면 지지력도 약하죠, 그죠? 보다시피 지지력이 약하다는 이야기는 뭐냐, 언제라도 쉽게 뚫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파트는 뚫리고 말았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이런 버려야 됩니다. 그죠?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1.9% 손해보고 1.9% 마이너스 보고 손해보고 버질래 아깝지 않냐? 오케이, 그럼 하루만 더 보죠. 뭐 하루만 더 보니까 요때처럼 구름 밑으로 내려갔다가 싹 올라갈지 모르니까, 요때 보이십니까? 이때 구름이 얇았고요, 싹 내려가다 싹 올라갈지 모르니까 하루만 더 보는데, 혹시라도 올라가서 이렇게 되면은 정말 다행인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내일 또 밀리면 그때는 뭐 처분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 구름이 얇은 종목을 그래서 지지력이 튼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라고 하느냐, 왜 보느냐 하면은, 이런 예컨대 구름이 두터울 때는 예컨대 여기서 샀다 치죠. 예컨대 이런 데서 얼마에 샀다 그러면 9,000원에 샀다 칩시다. 그러면 얘가 안 올라가고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 나중에 구름 밖으로 내려오고 나서야 틀렸구나, 여기서 사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그렇죠? 구름 밑에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아야 되니까 이만큼의 손실을 최악의 경우에 각오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구름 위에서 샀다가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 틀렸구나,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틀렸던 걸 금방 아니까 지지력이 약한 만큼 우리의 리스크도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말씀드린 겁니다. 왜? 최근의 장세가 제가 보기에 거의 다 왔다고 보여지니까 불안해 보이니까, 혹시라도 잘못돼서 도망갈 때를 대비해서 응급주춤 언제라도 도망갈 수 있는 데미지가 작은 종목을 고른다고 고른 게 이런 겁니다. 파트론. 자, 그래서 약간간에 그래서 구름대가 얇은 종목을 고른 거고요. 그래서 파트론은 옛날에 혹시라도 보이는 것처럼 구름대 밀렸다가 안으로 들어갈지 모르니까 하루 정도는 더 보겠습니다만은 내일이라도 밀리면은 팔아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한국전력은 뭐 보합으로 마감되긴 하였습니다. 구름 근처에서 얼씬도 안 했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계속 지켜볼 만하죠, 그죠? 한국전력. 물론 오늘 플러스가 나타나기 장중에 꽤 올라가는 듯 하다가 밀리긴 하였습니다만은 뭐 구름 위쪽이고 전환선도 그렇고 기준선도 그렇고 그다지 아직은 뭐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당연히 아닙니다. 삼성 SDI 또 구름이 얇은데 그러고 사실 이 종목도 짱대는 아닙니다만 음설이 나타나는 바람에 싹 좋아 보이는 양상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싹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아직은 구름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의 구름을 무너뜨리지 않았으니까 계속해서 좀 더 두고 봐도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입니다. 구름이 얇으니까, 구름이 얇잖아요, 그죠? 구름이 얇으니까 지지력 약합니다만은 그만큼 빨리 우리가 틀렸구나 하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왜 구름이 얇은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리자니까, 구름이 약하면 그만큼 쉽게 뚫리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그 쉽게 뚫리라고 예상하는 구름조차도 뚫지 못하고 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매도 세력이 강하지 못하다라는 말이니까, 구름이 얇을 때, 구름을 뚫지 못할 때 종종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데미지는 작고 혹시나
수익은 좀 더 크기를 기대하면서 고른 게 파트론이요. 그런 게 한국전력이요. 그런 게 삼성 SDI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체니까 일단 하루만 더 보겠습니다. 세 종목 하루만 더 살펴보고 예컨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예컨대 한국전력이든 또는 뭡니까 뭐였죠? 삼성 SDI든 또는 파트론이든 다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파트론은 구름 밑으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내일도 마이너스면 내일은 매도. 그리고 한국전력이나 또는 삼성 SDI도 만약에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종가 기준 근처에서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그때는 팔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우리나라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요인들을 재빨리 주마 간상격으로 얼른 살펴봅니다. 달러의 원화 환율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심지어 오늘 6원 이상 떨어지면서 1150원대가 아니고 1140원대로 이제 떨어진 상태이고요. 구름 아래쪽에서 계속적으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연합 뉴스에도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현재 달러의 원화 환율 하락세는 RSI를 보더라도 상당히 과매도된 상태여서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 라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가 환율이 올라서기만 한다면 예컨대 RSI도 돌아서면서 뭔가 다이버전스가 나타날 거로 보여집니다만은 아직까지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기도 전에 주가는 환율은 더 떨어지고 있으니까 오늘을 이 꼭지인지 내일이 꼭지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일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최근에 달러대 원화 환율이 과도하다고 생각되고 RSI가 올라선다면 그러면 환율은 올라갈 것이고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촉발해가지고 역시 뭐 좋지 못한 영향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달러대 원화 환율의 강세, 달러대 원화 환율이 원화가 강세 보였다는 것, 환율이 떨어졌다는 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외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는 보다시피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는 모습이죠. 구름 안에서 고점을 저항을 맞고 좀 밀리는 양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달러 대 엔화 환율입니다. 달러 대 엔화 환율의 경우에도 보다시피 구름에서 저항을 받고 이 얇은 구름에도 불구하고 뚫지 못하고 밀리고 있는 엔화가 강세, 엔화 환율이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환율도 덩달아 떨어지는 영향을 받았다고 보여집니다. 유로 좀 밀리다가 구름 두텁다 보니까 구름의 지지를 받고 좀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유로가 구름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달러 약세 양상이 좀 더 이어지는 걸로 보여지죠. 뭐 후행 서편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마도 저는 이런 데서 걸릴이라고 봅니다. 유로가 그러면 구름 상단의 저항을 받고 다시 이렇게 되지 않겠나. 다시 말해서 달러 대 유로 환율은 떨어지고 달러의 강세가 다시 재개되지 않겠나. 아까 달러 인덱스를 보더라도 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하여튼 we'll see. 좀 더 보겠습니다. 이것저것 통화를 하다 보니까 뭐 댓글에 오지도 해주세요. 호주 달러입니다. 호주는 뉴욕보다는 우리나라 시장 아시아 존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보다시피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아까 유로처럼 비슷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죠. 올라가고는 있는데 후행스팬이 캔들에 걸리는 모습이어서 얘도 아마도 구름 상단에 걸리면서 뭐 이렇게 되지 않겠나라는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유로도 그렇고 오지도 그렇고 뭐 이 반등은 결국은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가는 쪽이 아니겠느냐. 일단은 좀 더 보겠습니다만은 단언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후행스팬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해외에서 renminbi 뭐 계속적으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환율에도 하락하는 것으로 작용했죠. 다만 renminbi의 경우에도 저점은 내려가고 있는데 RSI 저점은 계속 높아지고 있어가지고 이건 역시 다이버전스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환율로 본다면
최근에 하락세는 달러 인덱스고 런민비고 달러대 원화 환율이고 또 유로고 오지고 거의 이제 달러의 하락세 또는 다른 통화의 강세는 거의 막바지인 것이 아닌가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금입니다. 구름 밖으로 나갔다가 구름 밖으로 밀렸다가 다시 구름 안으로 고개만 딱 들이미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상승세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등할 때 역시 뭡니까? 캔들의 후행 스팬에 저항을 받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고 아직까지 구름을 넘어서지 못하고 구름 오히려 하단의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어서 상승세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RSI가 조금 꺾이고 돌아서고 있는 게 위로 쪽에 약간의 미련을 두는 정도입니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상승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도 구름 하나 조금씩 고개를 넣고는 있는데 이번에는 기준선에 걸렸고요. 그렇죠. 그래서 확실하게 상승세가 되려면 구름 밖으로 고개를 내야 되니까 아직까지 갈 길은 far to go 멀죠. 그죠? 갈 길은 뭡니까? 멀죠. 아직도 한참 남았다. 상승해 하려면 아직도 좀 남았다라는 말입니다. 역시 뭐 보합 정도. 그래서 파동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상태가 되면은 대개 이제 조정 파동이 된 공사들이 많죠. 그죠? 저도 역시 4라고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좀 더 보겠습니다. 해외 시장입니다. 이제 나스닥 시장을 움직이는 테슬라, 아마존, 애플, 알파벳 등등을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부터입니다. 테슬라 삼각형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뭐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RSI 뉴트럴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뭐 삼각형 트라이앵글을 어딘가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마존 구름 안에 있다가 구름 위로 쫙 올라갔습니다. 역시 후행 스팬에 걸리는 모습입니다.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 종목은 상승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요. 역시 구름 안에 있다 보니까 얘가 뭐 이렇게 고개를 내야만이 좀 추세가 좀 더 뚜렷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결국은 아직 구름 밖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뭐 이렇게 될 공산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싶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애플도 그런 상태에서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 뭐죠? 엔비디아 엔비디아도 그 분석하는 종목에 추가해달라고 해서 엔비디아도 살펴봅니다만은 이러다가는 미국의 시장 미국 주가를 몽땅 다 봐야 되는 불상사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만은 약간 엔비디아 한국에서 우리나라 최근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죠. 엔비디아는 구름 위입니다. 그죠? 다른 종목은 달리 구름 안에서 헤매고 어떤 종목은 구름 밑으로 헤매이는 종목도 있는데 엔비디아는 그런 대로 구름 위쪽이고 전환선 다시 상승해 보였으니까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계속적으로 얘는 괜찮아 보이네요. 그죠? 괜찮아 보입니다. 올라갈 거로 보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알파벳입니다. 애플은 구름 밖으로 나왔다가 구름을 밑에서 이제 반등하고 있는데 항상 말씀드렸듯이 아까 우리나라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종목이 반등할 때는 대개 어디를 건드립니까? 저런 기준선까지 가지고 그죠? 이 구름까지 걸쳐 있으니까 이런 정도까지도 가면은 목표가 이런 정도입니다. 물론 언제라도 주가는 꺾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기준선 근처에 가보지도 못하고 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주가 올라가려면 역시 그 후행 스팬도 아마도 캔들에 걸리려고 보여지니까 이런 정도가 지금 제가 네모로 해놓았던 이런 정도가 아마 맥시멈 타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 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도 나스닥 선물 지수도 여전히 상승세이고요. 해외 정치가 계속 좋습니다. 저는 이미 우리가 여기서 5번 파동 봤고요. 그죠? 5를 봤고, 여기가 이제 조정의 어딘가, ABC 중에 한 A 파동이고, 그 다음에 지금이 B 파동이고, 그 다음에 아직도 C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판인데, 유튜브에 어떤 미국 사람입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분석하기도 해요. 뭐냐니까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데, 1, 2인데 여기가 저는 여기를 갖다가 저는 3으로 보고 여기가 3인가요? 조정이 4고 그냥 5다라고 보는데 그 양반은 그게 아니고 여기 1이고 2는 맞는데 여기가 3이다. 이거 지금 뭐냐? 이 4다. 그래서 앞으로 5가 한 번 더 있다. 라는 주장을 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파동이, 지금이 이 파동이 저는 B 파동이라고 보고 있는데, 반등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5번 파동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소위 ADL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전체 상승 종목, 어드밴스 된 종목하고 디클라인 종목의 차이를 내는 게 AD 라인입니다. AD 라인. AD, 어드밴스 디클라이닝 라인이라고 하는데, AD 라인의 지표를 보면, 이 최근에 상승하는 종목의 숫자가 월등하게 많지 않냐. 많습니다.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전체, 예컨대, 상승한 종목과 하락한 종목의 비율을 내보면은, 상승한 종목이 한 60% 정도 됩니다. 하락한 종목이 30%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게 ADL로 보면은, 이거는 반등이 아니고, 충격파동이다. 따라서 5다. 뭐, 이런 주장을 펼치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한번 봐달라 해가지고 그거 보니까 그렇게 주장하고 있던데, 뭐 제가 보기에 그건 이게 틀렸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파동이야 세부 파동 어떻게 매기냐에 따라 가지고 알 수가 보여지는 거니까 그게 완벽히 틀렸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절대 내가 지금 주장하는 이게 3이고 4고 이게 5고 3이고 4고 하는 게 이게 5고 A고 B고 C다 라고 하는 게 완벽하게 맞다라고 주장할 수도 없고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 주장이 틀리려면, 그 사람의 주장이 맞고 제 주장이 틀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걸 반등으로 보고 있으니까 A, B, C를 되려면 이 B 파동의 고점은 최소한 12,074를 넘어가면 안 되죠. 그죠? 물론 만약에 12,074를 넘어가는 것도 조정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이레귤라. 이 B 파동이 5번 파동의 고점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 확률은 좀 낮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니 길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약간 그래서 그거보다는 B 파동이, 지금 제가 주장하는 B 파동은 12,074까지 가면 안 된다. 물론 플래시 경우에는 근처까지는 갈 수 있으나, 약간 12,073이라든지 12,000이라든지 11,999라든지 근처까지는 갈 수 있으나 12,074를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만 더 있어 보면은 오늘 11,579니까 그 사람의 주장에 맞느냐 제 주장에 맞느냐를 보려면 약간 더 올라가면은 뭡니까 12,000, 제가 틀린 결과가 되는 거죠. 문제는 그 주장대로 한다면 여기가 5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앞으로 5가 더 남았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야. 그럼 뭐냐? 3이냐? 이게 3이냐? 그럼 이게 4냐? 이런 이야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3이고, 그죠? 이게 조정이고, 앞으로 5가 한 번 더 있다. 글쎄요, 좀 더 보겠습니다. 결국은 그 주장대로 되면 나스닥 지수가 12,000 넘어가면, 그리고 제가 이 주장이 틀리려면 나스닥이 12,000 넘어가고,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가 2,458을 넘어가면은 제 주장 이 3이고 4고 그러니까 이 5고 ABC고 쭉 하는 이야기는 다 엉터리고 앞으로 한 번의 더 상승 파동이 더 남아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제 주장이 항상 옳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언제라도 틀리면 틀렸다고 말씀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매일같이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파동과 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부터는 어떻게 한다고요? 한 3시 반 조금 넘어서 라이브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것을 내일부터 해보도록 합니다. 혹시 내일 방송 사고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불안하긴 합니다만 하여간 한번 시도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